요즘 2030은 덜 일하고 더 번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2030이 덜 일하고 더 버는 방법은 바로 입니다. 이 방식으로 저도 3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능도 돈도 시간도 없는 애 둘맘이요. 여기 계좌 내역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2월부터 3월, 4월까지 수익 내역이 정리된 내용이고요. 2월에는 51만원, 3월에는 95만원, 4월에는 252만원의 수익이 나네요. 회사 다니는 것에 지치고 요즘 2030이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궁금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제가 했던 사업까지 낱낱이 다 공개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상당수는 아마 평범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 우리는 흔히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내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2030은 내 노동력을 팔지 않고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 버는 수익을 비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일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회사에 가는 것처럼 1대1로 내 시간과 노동력을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소득이 돈 버는 방법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 후에 10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된 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돈 버는 방법 중에 일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비근로소득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2030이 덜 일하고 더 버는 방식이 이 비근로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비근로소득의 대표적인 형태가 투자예요. 돈을 버는 방식.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요. 이거는 몰라서 안 할까요? 보통은 그게 아니라 돈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 엄두를 못 내는 방식이죠. 사업은 내 노동력을 오히려 더 많이 갈아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사와 사업을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장사는 내 몸이 정말 거기에 속해 있어야, 내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걸 의미하고요. 사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나 사람을 두고 돌리면 자재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이걸 나중에 확장해서 가맹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가맹비 또한 수익 모델의 하나가 되죠. 하지만 사업이야말로 내가 정말 타고나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자본이 들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식 창업은 한창 무자본 창업이 화두가 되면서 많이 알려진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나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주로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강의나 컨설팅, 책 같은 거, 전자책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에 비해서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지식이라는 걸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허들이 발생해요. 난 지식이 없는데, 이렇다 할 게 나눌 게 없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나에게도 나눌 게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해볼게요. 내가 가진 돈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대가로 돈을 받는 걸 의미해요. 임대사업 같은 것도 그러한 예죠. 내 건물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 여기까지 비근로소득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드릴 2030이 덜 일하고 더 버는 방법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3번, 바로 지식창업입니다. 지식창업이라고 하면 이 지식이라는 허들 때문에 난 못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경험 나눔 정도로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단한 거 말고 딱 내가 아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나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을 적용했고 SNS를 통해서 3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애 둘맘에서 영원의 자본으로 3가지의 사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공대생에 글도 잘 못 썼던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일어난 일 혹은 내가 취업할 때 힘들었던 거, 취업했던 방법들에 대해 쓰자라고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거의 저 혼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 쓰고 반응 얻고 하다가 1년이 지나면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취업 강의는 안 하냐 이런 문의가 이어졌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했죠. 왜냐면 저는 전문 취업 강사도 아니었었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해서 강의를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월급에 준하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3개월 만에요. 이 강의는 1년간 지속했고 매회 예약이 발생했어요.
강의 경험도 없고 취업 전문가도 아닌 제가 SNS 덕에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제가 아는 것까지만 나누는 걸로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토종 한국인으로 정말 영어 울렁증까지 있다가 외국계 기업에 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준비해서 가게 된 건데요. 이때 이 외국계 기업에 가기 위해서 저는 7년간 전화영어 수강생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추천을 많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 전화영어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보게 돼. 이런 수업이 좋아. 이런 선생님이 좋아.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해보지 그래? 너가 만들어보지 그래?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막상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했던 방법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고 정말 레벨이 0인 단계에서 어떻게 1로 올라왔는지 1에서 어떻게 2로 올라왔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것까지만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맞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이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앞서 기획했던 그 취업 강의는요, 1년만 하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취업하세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취업이 아니더라도 길은 많습니다. 회사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저의 취지에 맞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에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나답게 일하고 나답게 벌자라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1인 기업이 됐는지 퇴사 전부터 퇴사 후에 1인 기업이 된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전자책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1200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제가 1인 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각종 플랫폼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제안이 오기 시작했고 광고, 제휴 제안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그렇게 나눌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일을 내 옆 사람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 경우는 제가 시작했던 방법처럼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 회사 생활에서 일 잘하는 방법, 또는 뭐 기한 작성하는 방법, 엑셀 다루는 방법 이런 식으로요.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도 못 찾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채널들 있잖아요. 그 류의 채널들을 5개, 똑같은 류의 채널들 5개를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5개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지,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재미있었는지 이렇게 보면서 감을 잡는 거죠.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많이 드러낼수록 내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색대로 선택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NS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